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국민대, 가천대, 세종대 입학하기 위해선 최소 수능 2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수능은 대여섯 과목을 준비하고 2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요. 편입이란 제도를 활용해서 한 과목만 준비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학교들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이 과목은 바로 편입수학이라는 과목인데요. 편입수학은 수능수학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올해 수능 응시하셨죠? 수학 보니까 어땠어요? 킬러 문항이 사라졌다 해도 준킬러 문제들이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웠죠. 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문제를 30분에서 40분씩 붙잡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사탐이나 과탐, 제2국어까지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능은 모든 과목을 2등급 이상 맞춰야 앞서 말씀드린 학교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게다가 1년을 준비해서 단 하루 시험으로 모든 노력의 결과가 나오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1년을 준비했는데 단 하루 시험으로 모든 노력의 결과가 나오니까요. 실수라도 했다간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날아가거든요. 하지만 편입은 한 과목, 편입수학이라는 과목만 준비하면 되고 원서 접수 제한이 없어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원서 접수한 학교에 가서 보면 되기 때문에 수능에 비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담이 훨씬 덜하죠. 자, 이렇게 편입으로 준비하신다면 편입수학 한 과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편입수학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계산형 위주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이죠. 수능 수학이랑 비교해보자면 수학적 지식, 사고력, 문제의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중고등 수학 베이스가 없다면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시작할 수 있는 수능 수학에 비해 편입수학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중고등 수학 베이스가 없어도 괜찮거든요. 범위가 상당히 넓긴 하나 출제되는 유형이나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공부하신다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편입수학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미적분, 다변수 미적분, 선형대수, 공업수학까지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 4가지 파트에서 학교별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이 4가지 파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미적분 파트는 고등학교 미적분학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대학 미적분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미적분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파트이니 탄탄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다변수 미적분 파트는 많은 변수 미적분학으로 앞서 말씀드린 미적분 파트에서 연계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미적분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다면 다변수 미적분 또한 이해하기 어렵겠죠. 선형대수 파트는 행렬과 벡터를 다루는 과목으로 독립시행 파트입니다.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파트이니 누적 복습을 통해 철저하게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공학수학 파트인데요. 공대에서 사용하는 수학으로 미분 방정식, 테일러 곱수, 함수로 나눠져 있고 이 파트 또한 미적분을 기본 베이스로 요구하기 때문에 미적분 베이스가 없다면 진도 나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파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각 비중이 20에서 25%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적분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형대수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모두 미적분이 기본 베이스로 요구되니까요. 그렇다면 편입수학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학생분 베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러한데요. 로베이스라면 1월부터 기초수학 개념을 잡아주세요. 기초수학 개념은 보통 50일을 잡고 준비합니다. 기초수학을 잡은 뒤에 3월부터 4월까지 미적분 지도를 다 나가고 5월부터 6월까지 다변수, 7월에서 8월 선형대수, 9월에서 10월까지 공수 모든 진도를 다 나가시는 걸 목표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은 진도만 나가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진도 나간 파트는 반드시 복습해주세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문제풀이 양을 점점 늘려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적분 진도로 나가고 있는 3, 4월은 매일 20문제에서 25문제, 5, 6월은 40에서 50문제, 7, 8월은 60에서 75문제, 9월, 10월은 80에서 100문제를 매일 풀어줘야 합니다. 11월부터는 파이널 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학교별 기출문제를 회독해주세요. 학생분마다 베이스, 공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개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잡아드리겠습니다. 베이스가 있는 학생분이라면 기초수학 개념을 잡을 시간에 미적분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면 기출이나 모의고사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공부 방법을 알았으니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편입학원이 정답일까요?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편입은 공부해야 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베이스가 좋고 공부 습관이 잡혀있다면 모를까 노베이스나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학생 기준에선 선택지가 별로 없는데요. 독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공부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 인강, 과외 각각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학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강사님의 강의를 직접 가서 들을 수 있죠. 현장감도 느낄 수 있고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이 아닌 학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춰 학습을 진행해야 하고 직접 학원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도 소요됩니다. 게다가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인싸형 학생이라면 학원에서 무리를 형성할 수도 있고 무리가 형성되는 순간 편입 공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학원에 직접 가보니 쉬는 시간마다 다 같이 나와서 흡연을 하거나 카페에 가서 담소를 나누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강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하는 강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죠. 학원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나 본인 의지만 가지고 공부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 습관이 잡혀있어야 합니다.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거나 의지가 약한 학생분이라면 중도 포기하기 쉬우니 철저한 루틴을 형성해 체력 관리까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과외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1대1 커리큘럼, 진도를 나간 다음 숙제를 통한 관리나 공부 습관 형성까지 할 수 있어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는 노베이스 학생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외 또한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 학생분이라면 모든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편입수학의 개념과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표를 통해 학교별 출제 범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입수학은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든 학교가 4가지 파트에서 모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닌 학교마다 출제되는 범위가 다르거든요. 해당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서 접수 제한이 없는 편입에서 많은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라면 공수까지 전 범위를 다 공부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편입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1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공부에만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인데요. 간혹가다 알바, 편입 병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하나에 집중하시는 걸 권장해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